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인데요.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리튬 전지업체죠. 아리셀 회사 공장에서 불이 나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말 그대로 참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아리셀 회사의 박순관 대표는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려 11년이 줄어든 징역 4년이 선고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해서 15년 너무 작습니다. 내가 나도 사람일 거 아니야. 인간이잖아. 잠시 보신 것처럼 유족들 당연히 이럴 거면 법이 왜 있는 거냐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요, 이 유족과의 합의에 더해서 이 피고인 측이 초대형 로펌을 선임한 거 이게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감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심과는 다르게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네, 주요 감형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맞다는 전제 아래 1심과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선 원심과 반대로 판결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특히 1심과 다르게 이 회사 측이 유족들과 합의한 부분을 이 중대한 감형 사유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평소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유족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항소심 재판부는요,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를 했다면서, 물론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지만 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 반영하지 못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건의 경우에 사망자가 무려 23명이었습니다. 이 참사 규모를 고려를 할 때 징역 4년, 이건 결국 법정형의 하한선에 가까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법조계에서는 또 이번에도 대형 로펌의 힘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이 전관 판사 또는 검사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리셀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재현된 건데요. 아리셀 측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는 물론이고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이들 변호인단이 재판 대응은 물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도 주도하는 등 감형 요소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 피고인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서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건 헌법이 인정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재정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능력 있고 또 법조계의 네트워크가 강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걸 저희가 마냥 욕할 수만은 없죠. 문제는 이 대형 회사의 대표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나 또 피해자 유족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재력도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합의 협상이라든지 재판 대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아리셀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온라인상에서는 김앤장을 선임할 돈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이 애써 로펌 선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족들만 뵙는 어떤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선임을 한 거지 회피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참사에 대해서는 저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도 평생을 안고 갈 짐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대책, 어떤 조치를 취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 유족들 반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항소심 재판 방청을 마친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면서 재판장도 사람 아니냐, 15년도 너무 적다고 했는데 4년이 뭐냐고 소리쳤는데요.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했을 뿐인데 법원이 유가족과 합의했으니 이 처벌을 낮춘다고 한 것은 결국 돈 앞에 정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과 유족 측 변호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돈이 없고 권리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15년이 너무 적다고 불매불매 저쪽에 다니며 공석하고 다녔어요. 4년이라는 게 뭐예요? 이 판결은 수많은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망자들, 그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판결입니다. 돈 벌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 합의를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서 징역 4년을 내려버리면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책에선 돈 쓰지 않고 사고 일어난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 화성 아리셀 공장의 화재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회사 대표가, 그다음에 또 그 회사 대표의 아들인 본부장이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그 회사 아리셀의 대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들인 본부장도 역시 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주요 강경 사유였고요. 그런데 유족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을 선임한 부분, 이것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의견 좀 내주시죠.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결 자체는 존중해야겠지만 좀 아쉬운 대목들은 여럿이 남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실효성을 좀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3명이나 사망한 참사였는데 4년형으로 감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누가 그러면 어떤 기업가가 비용을 투자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따라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감형 요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가 이 감형 요건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또는 이 감형 자체를 너무 많이 해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 이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합의를 했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기업가들에게 선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개별적인 사정을 조합한다라고 한다면 합의 상황 자체가 감형 사유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감형의 폭을 좀 더 조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형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어서 이제 소위 그 경영직의 그 이른바 그 안전 문제에 관한 투자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사는 15년을 선고하고 어떤 판사는 4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모호한 개념 속에서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사망자가 23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냥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아니 도대체 안전에 뭐 투자를 하기는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 가운데에 이제 뭐 변호사들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그러면 뭐 감안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모호하고 고무줄 같은 잣대 가지고서 뭐 15년 4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세밀하게 자 어떤 안전 의무 어디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했다면 이런 정도로 그 뭐 4년에서 15년씩 왔다 갔다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자체의 문제점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